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신 그녀가 있으신가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50대가 넘었고 여성분이 10살 이상의 연하라고 한다면 그녀를 꼬시기 힘듭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라고 해도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면 꽤 도도하게 상대를 대하거든요. 연애를 할 수 있는 확률은 더욱 낮고 데이트라도 한 번 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미모를 갖추고 몸매까지 훌륭한 여성이라면 그 가능성은 아마 훨씬 더 낮아질 겁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깎아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함이죠. 10살 이상의 연하의 아름다운 여성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의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저는 보통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눈에도 안 차는 뚱뚱하고 늙은 여자와 데이트하고 연애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어요. 오늘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그녀를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비밀, 당당함의 미학에 대한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연애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확신의 부재예요. 그 여성이 나를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남자라도 그 여자를 100% 믿게 만든다면 그 여자는 반드시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여자가 내 여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가진 돈이나 키, 외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성이 나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완전히 믿게 만드는 그런 자신감이 연애의 핵심이에요. 이걸 아는 남자들은 70살이 되든 80살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김용건 씨를 예를 들면 62세의 나이에 23살의 미모의 여성과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결혼에 골인하면서 슬하의 막둥이 자식도 놓고 살고 있죠. 아들보다 무려 40살이나 어린 막둥이 아들이 있는 셈이에요. 이런 알파 남자들은 전혀 꼴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사랑하는 그녀 앞에서 당당함으로 진정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전략은 운명의 씨앗 심기예요. 이 전략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결국 가까워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특히 여성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남성에게 본능적인 매력을 느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여성들에게 불확실성은 항상 위험 요소였거든요. 확신에 찬 남자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녀와 처음 대화할 때부터 미래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언급해 보세요. 다음에 만나면 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이 아니라 다음에 만나면처럼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차이가 그녀의 무의식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다면 다음에 우리가 함께 식사할 때는 그 음식점에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의 이미지가 그려지게 돼요. 이건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미래의 장면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그녀와의 대화 중에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알아가는 과정이 이미 전제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녀도 자연스럽게 그런 미래를 상상하게 돼요. 무조건 그녀에게 확신이 되는 이야기로 암시를 넣는 게 중요해요. 누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녀의 무의식에 강력한 씨앗을 심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다시 만날 것이고 나랑 데이트를 하게 될 거라는 느낌을 강하게 심어주는 거죠. 왠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나는 결혼할 것 같은 강렬한 확신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면 굉장히 배려심 깊은 딸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처음에는 가정하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겠지만 점점 확신에 가까운 단어로 변해가야 합니다. 즉, 할 것 같다에서 하고 싶다, 결국 해야 한다로 발전하는 느낌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에 확신이 실릴수록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서 결국 꽃을 피우는 전략이에요.
우리는 인연이고 엄청난 필연으로 묶여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녀가 나를 믿고 우리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의 무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고 내가 그것을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나부터 그녀와 깊은 관계가 될 거라는 것에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반드시 나의 여자가 될 것이며 이미 되고 있는 중이라고 스스로 강력한 암시를 걸어야 해요. 우주적인 기운이 나에게 오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자연 앞에서 평등합니다. 내가 우주의 기운으로 그녀를 끌어당긴다면 그녀도 자연스럽게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녀와 당신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신의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그 말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거예요. 라고 확신에 찬 리더가 말하면 팀원들도 그 성공을 믿게 되는 것처럼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그 관계의 미래를 확신하면 그녀도 그 가능성을 믿기 시작해요. 이 전략을 좀 더 발전시켜 볼까요? 그녀와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는 특히 좋은 기회예요. 우리 정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역시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역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마치 당신이 이미 그 연결고리를 예상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녀에게는 이런 말이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무 노골적으로 접근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이라는 여지를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다음에 만날 때는 이 영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당신이 관심 있다면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녀는 압박감 대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진정성이에요. 이 전략은 단순한 말장난이나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확신에서 나와야 효과가 있어요. 당신이 정말로 그녀와의 관계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나이 들수록 연애가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 중년의 남성들에게는 큰 장점이 있어요. 바로 경험과 여유예요. 젊은 시절의 조급함이나 불안감 없이 관계의 흐름을 더 여유롭게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여유로움이 운명의 씨앗 심기 전략과 만나면 정말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녀와 약속을 잡을 때 이번 만남이 좋으면 다음에는 더 특별한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첫 만남을 즐겁게 마칠 거라는 확신과 함께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심어줄 수 있어요. 또는 그녀가 어떤 취미나 관심사를 언급했을 때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언젠가 저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언젠가라는 말 속에는 당신들의 관계가 계속될 거라는 암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전략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전체적인 태도와 행동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그녀를 만날 때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재를 즐기면서도 다음 만남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당당함과 여유로움이 그녀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갈 거예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당신과는 이야기가 잘 통해서 좋네요. 앞으로도 이런 대화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확신에서 나올 때 그녀의 마음속에 조금씩 우리라는 개념이 심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도 점점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불러요. 당신이 강하게 믿는 것이 현실이 되는 현상이죠. 당신이 그녀와의 관계를 확신하면 그 확신이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이 다시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년의 남성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전략은 시간이 필요해요.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 꽃을 피우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듯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도 자연스럽게 자라날 시간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즐기면서 한 단계씩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두 번째 비밀, 금지된 사랑의 서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전략은 그녀를 당신 삶의 비운의 여주인공으로 만드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로미오와 줄리엣, 타이타닉 같은 영화나 소설을 좋아하시나요? 이런 작품들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금지된 사랑의 모티브 때문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얻기 어려운 것, 가질 수 없는 것에 더 강한 욕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이 심리적 권리는 연애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나이 어리고 예쁜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드는 건 아주 금지된 사랑 같게 느껴집니다. 나의 아들보다 더 어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건 어쩌면 아주 불법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핵심은 어렵고 힘든 일을 같이 이겨낸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극복하면서 같이 고생해서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서로의 사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애물이 있는 편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은 부부나 사업 파트너들이 장애물이 있을 때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유는 외부에서 자꾸 우리 둘을 괴롭히면 우리는 서로를 더 강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즉 그녀와 나를 하나의 편으로 만들고 외부를 적으로 만드는 전략이에요. 이 전략의 핵심은 당신과 그녀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클수록 그것을 극복하려는 욕구도 커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그녀와 대화 중에 우리는 20살 차이가 나니까 사실 연애하기 어렵겠죠? 라고 말해보세요. 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겠죠?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말은 그녀에게 왜 안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자신의 나이나 상황을 연애의 장애물로 여기고 주눅 들곤 하시는데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내 나이가 당신에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돼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오히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언급하되 그것이 극복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진 마세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다른 세계가 만나면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하죠. 처럼 희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남녀 주인공이 처음에는 서로 안 맞거나 갈등이 있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스토리가 많잖아요. 이런 내러티브가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이유가 바로 장애물 극복의 서사 때문이에요. 당신도 그녀와의 관계에 이런 서사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녀와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놀라워요. 사실 처음 봤을 땐 우리가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그녀에게 왜 그렇게 생각했지? 라는 궁금증을 자극하게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불러요. 주변의 반대나 장애물이 클수록 오히려 사랑의 감정은 더 강해진다는 이론이죠. 부모님이 반대하는 연애일수록 더 강한 사랑에 빠지는 현상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전략을 좀 더 발전시켜 볼까요? 그녀에게 사실 나는 관계에 있어서 많이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의 마음을 열게 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도전 의식을 갖게 될 거예요. 중년 남성분들께 특히 효과적인 방법은 삶의 경험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만나기 어려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말은 당신의 깊이와 진정성을 보여주면서도 그녀에게 그 특별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항상 비운의 주인공은 당신이어야 해요. 그녀를 불쌍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멋진 사람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리 없겠죠. 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는 역설적인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전략은 금지된 과일 효과라고도 해요. 사람들은 가질 수 없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요. 우리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오히려 그 차이가 실제로는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의문을 갖게 돼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약속을 잡을 때, 사실 이번 주는 정말 바쁜데 당신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시간을 만들어 봤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녀를 만나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또는 그녀가 당신의 직업이나 취미에 관심을 보일 때,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당신이 이해해 준다면 정말 특별한 거예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질 거예요. 항상.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없죠.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겠죠. 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장애물이 있다는 인식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함께 자리 잡게 돼요. 여러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로맨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항상 금지된 사랑의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 심리의 본질이에요. 모든 것이 순탄하고 쉬운 사랑보다 어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는 사랑이 더 깊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녀를 조종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느끼는 고민이나 염려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그녀의 마음에 진정한 울림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있어요. 내 상황이 복잡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당신처럼 멋진 사람이 내게 관심을 가질까 의심스러워요. 이런 말들을 할 때 진심을 담아 표현하면 그녀의 마음속에 특별한 서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서사의 주인공은 바로 그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신의 마음을 얻는 여주인공 말이에요. 중년의 남성분들,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깊이는 20대의 젊은 남성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에요. 이런 깊이를 금지된 사랑의 서사에 녹여내면 그녀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단순한 호감이 아닌 함께 뭔가를 이뤄내고 싶은 동반자로서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바로 역설이에요. 장애물을 언급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금지된 사랑의 서사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친구의 가면이라는 주제로. 먼저 친구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다른 어떤 접근법보다 성공률이 높고 무엇보다 그녀가 스스로 당신을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마법 같은 전략이에요. 많은 남성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너무 빨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고 바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즉시 방어벽을 세우고 당신을 연애 대상으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친구라는 가면을 쓰면 그 방어벽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어요. 이 전략의 핵심은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연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진정한 친구처럼 그녀를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것이 바로 다른 남자들이 절대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정보와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남성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남자예요. 그런데 이 깊은 이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시간과 신뢰가 필요하죠. 친구라는 관계는 이 시간과 신뢰를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해요. 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녀와의 초기 만남에서는 절대로 연애적 의도를 드러내지 마세요. 대신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가세요. 당신도 이 작가를 좋아하세요. 저도 그의 작품을 정말 좋아해요. 처럼 순수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세요. 두 번째로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깊은 신뢰감을 형성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감정과 가치관을 읽어내려고 노력하세요. 세 번째, 감정적 지지자가 되세요. 그녀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곁에서 지지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세요. 이 과정에서 그녀는 당신을 자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서적 의존의 시작이에요.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오래 친구로 지내다가 정말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접근법이 더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심리적 가치 상승이라는 현상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자주 접하는 대상에 대해 점점 더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원리죠. 당신이 그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게 돼요. 이제 친구에서 연인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항상 그녀 곁에 있어주다가 갑자기 당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해보세요. 요즘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바빠질 것 같아요. 라고요. 이런 갑작스러운 거리두기는 그녀에게 당신의 부재를 강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동안 쌓아온 정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 전략의 효과는 더 극대화돼요. 그녀는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왜 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이것이 바로 그녀가 당신을 그냥 친구가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녀와 함께할 때는 아주 사소한 신체 접촉을 자연스럽게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녀의 어깨나 팔을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로요. 이런 작은 접촉들이 무의식 중에 그녀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심어줄 수 있어요. 또한 그녀에게만 알려주는 자신의 비밀이나 약점을 조금씩 공유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당신에게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당신의 취약한 면을 보여주는 것은 강력한 친밀감을 형성해요. 이런 진정성 있는 공유는 그녀에게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 일치예요. 그녀의 가치관과 당신의 가치관이 일치하는 부분을 강조하세요. 당신처럼 저도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당신의 그 가치관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에 가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인내심이에요. 이 접근법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과정이에요. 중년의 남성이라면 이런 여유와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성숙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타이밍이 오면 과감하게 친구의 경계를 넘어서야 해요. 예를 들어 특별한 순간에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요즘 당신을 보는 내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순간이 바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전환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 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프렌드존에 완전히 갇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완벽한 친구 역할만 하다 보면 그녀의 마음속에 그냥 좋은 친구로만 자리 잡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미묘한 로맨틱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로맨틱 신호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녀에게 오늘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라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또는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그녀에게 이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은 제3자 효과를 활용하는 거예요. 다른 여성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면 갑자기 당신을 연애 대상으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인 희소성의 원칙에 따른 반응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직접적인 고백보다 가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만약 연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라고 가볍게 던져보세요. 이런 질문은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과의 로맨틱한 관계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상상은 현실화의 첫 단계예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네요. 우리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정말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들이 친구로서 하는 말에서 점점 더 깊은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녀도 점점 당신에게 비슷한 말을 해주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그녀의 마음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중년의 남성분들,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지혜는 이런 섬세한 관계 발전에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조급함 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녀와의 관계를 키워나가세요. 진정한 친구가 되는 과정을 통해 그녀의 마음속에 특별한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탄탄한 기반이에요. 친구에서 시작한 연인 관계는 이미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작보다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은 단순히 연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라는 기법으로 의도적으로 작은 감정적 상처를 준 후 치유해주는 심리적 순환 패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기법은 강력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요. 여러분, 평생 기억에 남는 영화나 드라마는 어떤 것인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기만 한 이야기보다 갈등과 화해, 위기와 극복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인간 심리는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 더 깊은 몰입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략의 핵심은 감정적 대비를 만드는 거예요. 항상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보다 가끔은 차갑게 대하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사람에게 더 강한 감정적 끌림을 느끼게 된다는 심리학적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녀에게 충분한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2단계 없이 바로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시작하면 그냥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에요. 충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 후에 이 전략을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받아먹기만 할 뿐이죠. 우리는 이제 그녀에게 칭찬과 벌을 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의 편차는 매우 크고 매우 강렬하게 대비되죠. 더 강렬하게 대비될수록 그녀는 더 극한의 감정을 얻게 될 겁니다. 극한의 감정을 얻게 되면 감정의 폭이 더 커지되거든요. 감정의 폭이 커지면 아주 다양한 복잡 미묘한 감정이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의도적으로 작은 감정적 거리두기를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항상 즉각 답장하던 메시지에 갑자기 몇 시간 동안 답장을 하지 않는다거나 평소보다 짧고 건조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설명되지 않은 변화가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안과 궁금증을 심어줄 거예요.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이런 행동이 너무 불친절하거나 계산적으로 느껴질까 걱정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 관계의 일부예요. 어느 누구도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거리두기가 그녀를 해치거나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새로운 활력과 깊이를 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이에요. 이 감정적 거리두기 후에는 반드시 감정적 회복 단계가 필요해요. 그녀가 당신의 변화를 눈치채고 불안해할 때쯤 갑자기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다정하게 그녀를 대해보세요. 요즘 많이 생각했는데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이런 감정적 회복 단계에서 그녀는 안도감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게 될 거예요. 마치 잠시 구름에 가려졌던 태양이 다시 나타난 것처럼 당신의 따뜻함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는데 일정하지 않은 보상이 가장 강력한 행동 강화를 만든다는 원리예요. 카지노의 슬롯 머신이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항상 이기는 것보다 가끔 이기는 것이 더 강한 중독성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도예요.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이 전략을 사용하면 오히려 신뢰가 무너지고 불안정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소금처럼 적당히 사용할 때 음식의 맛을 살리지만 너무 많으면 음식을 망치는 것과 같아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그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가끔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거절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뜻밖의 순간에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당신을 위한 거예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예상치 못한 기쁨은 일상적인 친절함보다 훨씬 강한 감정적 인상을 남겨요. 또 다른 방법은 의도적인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나 행동을 일부러 오해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약간의 감정적 거리감을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잘못 이해했네요. 당신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화해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 감정적 유대를 더욱 강화시켜줘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보다 가끔 다투다가도 금방 화해하는 친구와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이 바로 감정적 롤러코스터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유대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복의 단계가 항상 거리두기보다 더 강하고 깊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작은 상처는 큰 치유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상처가 너무 깊으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녀의 감정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전략을 조절해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전략이 결코 학대나 조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해요. 이 전략의 목적은 그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강한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거예요. 간혹 당신을 생각하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 모든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런 감정이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은 당신의 감정적 복잡성을 보여주면서도 그녀에게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호기심과 깊은 감정을 심어줄 거예요. 중년의 남성분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이런 섬세한 감정 표현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어요. 단순한 기쁨과 슬픔을 넘어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숙한 남성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에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 전략은 그녀에게 평범한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적 스펙트럼을 경험하게 해줘요. 마치 흑백 영화만 보다가 갑자기 컬러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녀의 감정적 세계가 더욱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전략의 핵심은 결국 당신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적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녀가 당신과 함께할 때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감정적 여정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녀는 점점 더 당신에게 끌리게 될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전략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왔네요. 운명의 설계자라는 주제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전략은 그녀에게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어 라고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마법 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로맨틱 영화나 소설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두 주인공이 우연히 만나 운명적인 인연을 느끼는 순간들이죠. 이런 장면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의미와 패턴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연보다는 운명을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전략의 핵심은 계획된 우연을 만드는 거예요. 철저히 계획되고 의도된 순간을 마치 운명적인 우연인 것처럼 연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에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세요. 그녀의 취향, 꿈, 좋아하는 장소, 의미 있는 날짜 등을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파악하는 거예요. 이 정보들이 운명적 순간을 설계하는 중요한 재료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의미 있는 우연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녀가 좋아하는 책을 당신도 우연히 읽고 있었다거나 그녀가 언급한 영화의 대사를 적절한 순간에 인용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 책 좋아해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요. 라고 말하면서 이런 공통점이 운명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이런 계획된 우연이 너무 자기적으로 느껴질까 걱정하시는데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에요. 너무 극적이거나 과장된 상황보다는 작지만 의미 있는 우연들이 더 효과적이에요. 소소한 우연들이 모여 하나의 큰 운명적 패턴을 만드는 거죠. 이제 운명적 순간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장소의 마법을 활용해 보세요. 그녀가 의미 있게 여기는 장소나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을 찾아내어 그곳에서 특별한 만남을 계획하세요. 여기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쩐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장소와 당신의 만남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둘째, 시간의 동기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녀에게 의미 있는 날짜나 특별한 시간대에 중요한 순간을 계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녀의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거나 그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당신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이 당신에게 특별한 날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에요. 라고 말하면서요. 셋째, 의미 있는 선물의 힘을 활용하세요. 그녀가 언급했던 사소한 것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하세요. 당신이 몇 달 전에 우연히 말했던 그 작가의 책이 생각나서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말을 소중히 여긴다고 느끼면서도 그 타이밍의 묘한 운명을 느끼게 될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동기화된 사건이라고 불러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사건들이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원리죠. 이런 동기화된 순간들이 많아질수록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의 힘이에요. 우연한 사건들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엮어내는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만남에 특별한 서사를 부여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가 우연히 카페에서 흘러나올 때,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당신이 생각나요. 라고 말해보세요. 또는 그녀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점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연출하고,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당신과 함께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평범한 우연이 특별한 순간으로 느껴지는 경험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생각했던 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다거나 꿈에서 본 장소를 현실에서 마주치는 경험이요. 그런 순간들이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이 운명의 설계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이에요. 너무 명백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진짜 우연처럼 느껴지면서도 그 안에 의미가 숨겨진 순간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미래 예언을 활용하는 거예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거라고 느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함께 이 장소에 올 거라는 예감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마치 당신이 둘의 관계를 예견했던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계획된 우연들이 조작이 아닌 각색이라는 점이에요. 당신은 그녀를 속이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연결점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운명적 순간의 연출, 그것이 이 전략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당신을 만난 후로 내 삶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과의 관계가 특별하고 운명적이라는 감정을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할수록 실제로 더 많은 의미 있는 우연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믿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들을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중년의 남성분들, 이 전략을 실행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내심과 디테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녀의 작은 특징들, 취향, 습관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순간들을 천천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운명적 순간들이 쌓이다 보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사람들이야 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은 단순한 호감이나 매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유대를 만들어낼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무대 설정의 중요성이에요. 특별한 순간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에 신경 쓰세요. 조명, 음악, 날씨, 풍경 등이 그 순간을 더 기억에 남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이런 완벽한 석양 아래서 당신을 만나다니 정말 운명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전략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운명적 순간들이 쌓일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과의 관계는 더욱 특별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운명의 설계자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지금까지 5가지 전략을 통해 여자가 무조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남자의 행동에 대해 알아봤어요.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만의 특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실천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상대방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연 찾기에 이 전략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